이번에 윤석열 그 정부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물론 모든 정부가 뭐 약간의 그런 건 있겠지만 정치적인 탄압은 있겠지만 이명박 같이 대놓고 제가 하는 것을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 그 전현희 전 의원님도 대놓고 지금 당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퇴 압박 의혹을. 우리 교수님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 좀 사건이 있는 걸로 아시는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네. 저는 이제 시작은 정치인 남편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남편이 총선에 출마했을 때 제가 국책기관 교수인데 공직자인 국책기관 교수가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 이런 걸로 투서가 기관으로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았고 저는 거기에 강력히 대응을 했어요. 예. 강력히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 사람들은 실은 뭐 여러분들께 고백하자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너무나 많고요. 그쵸. 저 역시 문재인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기조가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총선 출마하기 한 1년쯤에 이제 그 새로 그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향에 있는 국책기관의 교수로 갔는데 사람들은 남편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이후에 마치 제가 무슨 낙하산이라고 되는 양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끝나지 않고 2년이 남아있을 때라서 그냥 아니다 주장하고 제가 이제 좀 휴직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대선에서 지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제가 해직을 당했습니다. 근데 해직을 당하기 전에 그 제가 기관에 내려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 기관에 있던 사람들을 전혀 그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는 뭐 무조건 다 사실서 제출해야 임원급은 사실서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못했고 저만 똑 떨어져서 내려왔으니 근데 저는 뭐 정말 정정당당하게 정말 하나의 부끄러움 없이 제가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3번의 절차를 거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제가 처음 내려갔을 땐 그런 말이 없다가 남편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가 낙하산이라고 막 기관에서 굉장히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괴롭힘을 당하다 이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구나. 나 혼자 괴롭힘 당하고 나가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괴롭힘이 국책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도저히 이대로 넘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를 하니까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제 편이 아니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혼자 다투다가 2번의 내부 기관 심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결론을 냈어요. 근데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정말 치졸한 괴롭힘이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너무나 긴 스토리고 저는 지금 책을 거의 한 권을 완성해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했는데 괴롭힘이 아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인권 침해다. 그래서 인권 심의를 올렸는데 또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거의 인정하는 단계가 왔는데 이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선, 그쵸. 예, 저는 대선 전에 판결을 내주기를 원했는데 노동부에서 계속 끌고 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대선 한 달 있다가 판결을 딱 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내부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면서 그쵸. 괴롭힘을 당했고 해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당해고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제 또 청주지방노동위원회와 그
노동부의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에 대해서 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와 저와 전혀 정체성이 다른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노동자위원까지도 그 정부 편에, 정부 친화적인 사람이 그 심판정에 나와서 저는 그 두 번의 그 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고 부당해가 아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그 저를 그 재계약, 그러니까 그 해직 전에 재계약 심사평가라는 걸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제기관은 그 재계약 심사평가를 한 사람이 저를 괴롭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였습니다. 예. 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만든 온갖 루머와 온갖 소문과 정말 저는 그 말도 못할 인격살인과 인권침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도 아니라고 하고 인권침해도 아니라고 하고 또 노동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도 아니고 인권침해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살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이르렀어요. 나는 강단이라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또 뭐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정치인 남편도 있고 또 민주당이 일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게도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네,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제 뭐 정말 박사학위도 2개나 했고 또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도 했고 또 뭐 교수도 오래 했고 살 만큼 살았고 그래서 저는 이대로 끝내도 좋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죠. 있어요. 이거는 미투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새로운 어떤 운동이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자고 실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거라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그쵸,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당할까를 그쵸.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우리 사회에 제2, 제3의 채마리가 그쵸. 어마어마하게 존재할 거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 제2, 제3의 채마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제 남은 일생을 바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든 수용을 하고 또 싸우고 대법원까지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이 사회에 없어질 때까지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괴롭힘을 했고 노동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고 노동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고 현재 저는 그래서 노동이 노동부의 판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월 17일 날 여기 옆에 있는 주우리 청년하고 같이 행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도 쭉 변호사 없이 홀로 싸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홀로 싸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새로운 운동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주우리 청년과 이름을 붙였습니다. You all right. 내가 오라. 저는 이런 사회운동을 하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도 한 3개월 정도 걸리면 출간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오라, You all right라는 제목으로 책을 낼 생각이고 저는 이번에 행정소송 이후에 민사소송으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소송으로 그 다음에 경찰 고소로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똑같이 저에게 노동부와 노동위가 했던 판결을 같은 그런 태학질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대법원까지도 가고 대법원에 패소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이제 속상하고 그 제가 이 정치라는 게 이래서 참 무섭구나 느낀 게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 이 여론이라는 것도 많이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이 여론도 정화돼야 된다고 느낀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권성동 님께서도 대놓고 이렇게 지금 정부가 달라졌다고 그만두라고 그 발언을 한번 하셨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현희 의원님 전 의원님한테 했듯이. 근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만약에 그 민주당 정부 때 그 뭐 문재인님이나 아니면 혹시 만약 이재명님이 만 되셨어서 이런 분들이 계셨다면 언론에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쪼아가지고 또 민주당 그 색깔 다르다고 또 사람을 하나 잘랐다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그 민주당을 공격하고 그 제보자인 이런 선생님들을 도와줬을 텐데 알아서 자발적으로. 근데 우리는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정상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국민의힘에 반대한 것뿐인데 언론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언론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비단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조국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했듯이 계속 악마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속상하고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비단 교수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2의 제3의 우리 최마래 교수님 같은 분이 안 계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쨌든 경인 교수는 또 다른 데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셔도 되나요? 그런 거? 네. 네. 또 연세대학교 겸임 보건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이라면은 연세대가 받아주셨겠습니까? 전혀 능력적으로 실력적으로 보장되신 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직장 내 괴롭힘이나 특히 노동부 같은 경우도 대선 전에 할 수 있는 것을 끌고 가서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전현희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지금 민주당 계열들을 지금 숙청을 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옳은 건지 저는 왜 언론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는 건지 정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오울라이트 그 사회 운동이 너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옆에서 보셨을까 힘듦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이제 같이 재판장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그 고충을 그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아파하고,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하면서 속상한 게 아파하지만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켜만 보고 있다라는 거가 실은 굉장히 원통하고 죄스럽습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제2, 제3의 최마리는 분명히
내가 최말이다. 그들 국민의힘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악마화시키듯이 페미니즘 역시도 계속 우리를 악마화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마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대응해야 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최 교수님 같은 분들 역시 우리가 알고 이제 연대하고 해서 페미니즘도 이런 우리 교수님들도 이런 피해자들이 없게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음 하는 마음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늘 훌륭하신 우리 두 분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준TV 올라이트 꼭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네,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장도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Your Right 미중 네, Your Right 운동 꼭 동참해 주시고 내가 최말이다, 내가 주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미존 TV를 통해서 많이 응원과 격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의 우리 최마리 교수님의 변호인이 꼭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존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장도 TV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퐁퐁남 꼭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